오늘의 증시가 기대되는 아침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월요일장 시원하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에 대한 기대감은 더 고조됐습니다. 게다가 뉴욕 증시 그동안에는 제자리 걸음 양상을 나타내면서 상승 기조 가운데 숨 고르는 모습이었다면 뉴욕 증시도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에 다시금 강한 상승 랠리의 의지를 드러내는데요. 특히나 신고가 종목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굵직굵직한 종목군들이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현재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500선 부근에 온 상황에서 그 이상을 이끌어줄 만한 주도주가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확실히 이 주도주가 나타나고 또 지수도 2,500선 그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산타랠리 펼쳐질 것인가 기대가 커집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정리합니다. 3대 지수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는 0.58% 정도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이 마감가 기준으로 다우지수가 15,000선 돌파한 것은 3개월여 만의 일입니다. 여기에다가 S&P 500 지수는 0.74% 올랐고요. 나스닥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1.13% 상승하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닷새째 상승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M7 종목, 이 매그니피센트 7개의 종목은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가운데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부터 보겠습니다. 수요일이면은요, 엔비디아의 실적, 이 시간에 아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500 넘었습니다. 어제 종가가 504.09달러고요. 2.25%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1개월 동안의 차트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꾸준히 좀 오름 양상을 보여주면서 다시 직전 고점 뚫어내고 500선 위에서, $500 위에서 종가 형성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한때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휘청이는 이 하반기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모두 다 만회하고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들어서만 엔비디아는 참고로 240% 폭등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지금 월가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건 아닌 사건입니다. 샘 올트먼 이 오픈 AI 창립자 겸 CEO를 해고한 이후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종 승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해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 마이크로소프트의 합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대단한 인력을 어부지리로 얻게 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상 최고가 랠리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간밤에 2.05% 올랐고요. 주당으로는 377.44달러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관전 포인트는요. 과연 시가총액 1위 애플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한 겁니다. 최근 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꾸준히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 왔고요.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은 현재 2조 8천억 달러까지 불어있는 모습입니다. 3조 넘은 건 애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애플은 제자리 걸음 양상을 보여주면서 3조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정도 수준으로 며칠만 더 오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할 날도 머지않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경쟁도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상품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강한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4% 정도 급등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료는 여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 플러스 쪽에서 추가 감산 논의를 펼치고 있다. 확정은 아니고요. 논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어제 그리고 간밤까지 이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했습니다. 간밤에는 2% 정도 추가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상승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부터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급변했던 2박 3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샘 울트먼 이 토사구팽 당하고 나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합류에 더 든든한 뒷배를 만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자면은요, 이 사람처럼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울트먼 이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 겸 CEO였는데요. 이사회에서 갑작스럽게 해임한다라고 이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그때 한창 그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을 때였거든요. 그때도 에이펙 CEO 서밋에 참가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전격 해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본인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당황스럽기는 매한가지였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픈 AI CEO 이사회 쪽에서는 올트먼이 소통이 일관되게 솔직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라면서 다소 뭉뚱그려서 명확하게 해임의 사유를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해임된 당일에는 출근을 안 했고요. 그 다음 날에 출근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여기 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출입증이 해고를 당했으니까 당연히 출입이 안 됐겠죠. 이틀째 출입을 강행하고 나서는 이렇게 게스트용, 손님용 출입증을 받아든 겁니다. 그리고 이 출입증을 발급받으면서 그는 이 출입증을 발급받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다라면서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이튿날 출근을 하고 나서 나를 해임한 이사회 멤버를 교체해라 아니면은 나도 관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실제로 몇 시간이 안 돼 마이크로소프트로 전격 합류를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여기에 문제는 오픈 AI 이사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떠났고 또 직원들마저 떠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 샘 올트먼을 복귀시켜라 라고는 서명에 500명 정도가 참가했었답니다. 참고로 전체 직원이 770명, 이 가운데서 500명만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 3분의 2에 해당하는데요. 이 서명은 늘고 늘어서 700명가량이 동일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직원의 90% 정도 되는 이 직원들이 나도 그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앞으로 오픈 AI 어떻게 회사가 진행이 될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챗 GPT-5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개발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직원들이 떠나면서 스톡옵션까지 행사한다면 회사가 한 번에 휘청일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마이크로소프트 손 안 대고 코를 푼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 뚜렷한 주도주를 찾지 못하고 중소형주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개월이 앞으로 다가온 총선 테마주들, 벌써부터 정치 테마주들 후끈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맥 테마는 차치하고서라도 정책 테마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최근 증시에 그리고 정치권에 불고 있는 한동훈 돌풍이 어마어마하죠. 현재 법무부 장관인데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총선을 출마하겠다라고 밝히지도 않았는데 그가 어떤 정책에 조금 더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건데요. 키워드는 세 가지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민, 스토킹, 그리고 또 마약 이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오는 2024년 1월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진행이 됩니다. 이에 맞춰서 이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의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부터 반응이 나왔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주목받았습니다. 먼저 이 스토킹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엔테스가 가장 직접적이죠. 1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그 스코넥도 웃깁니다. 코콤이나 코맥스 쪽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의 사용이 수요가 증가할 텐데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제는 이민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과연 일일천하로 끝나는 시세일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돌풍에 힘입어 꾸준히 우상향할지 오늘장 관심 쏠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민 쪽으로는 오픈롤이나 원티드랩입니다. 인력 매칭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대체로 묶이고 있고요. 인스웨이프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이민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 현재 법무부 쪽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인벤티지랩과 랩지노믹스가 이 마약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정치권 내에서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예산안입니다. 현재 야당의 의석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영역도 커져 있는 모습인데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그러니까 산자위에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이 원전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요.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늘렸답니다. 이 부분이 골자입니다. 이 원전 예산 1,820억 원 단독 삭감 처리를 하게 된 건데, 여기에 반발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자리에서 이 회의에서 불참하거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일단은 의석수 현재 이 규정상으로는 문제없이 절차상으로 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는 SMR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원전 세일즈를 할 때 우리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런 우리 은행 쪽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먼저 보증을 해주고 팔고 나중에 갚아라, 이런 식의 이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수출 전략이 상당히 많이 쓰였는데요. 이렇게 보증했을 250억 원의 예산도 삭감을 하면서 원전 수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라는 분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임 한전사장이죠. 김동철 한전사장은 현장 경영에 나서면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점검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무색하게 현재 만약에 수출이 진행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에는 크게 이 정부 쪽에서 역점을 두지 않았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대폭 예산이 배당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생 예산이 4,500억가량 늘었다고 하네요. 그럼 관련주 정리하겠습니다. 원전주들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과연 쭉쭉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현재 나온 소식은 사실 원전주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다른 종목 대비로 탄력이 좀 약했었죠. 2% 정도 오르는데 그쳤고요. 한신기계라든지 한전기술 등의 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최근 들어서는 다소 잠잠합니다.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미래 비전 과연 어떻게 될까요? HBM이냐 파운드리냐 현재 메모리 반도체냐, 여러모로 삼성전자 이 몸이 10개라도 다 커버하지 못할 만큼 이 반도체 섹터가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매체에서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2028년에 매출 포트폴리오가 확 바뀔 거라고 하네요. 표를 통해서 보시면 더욱더 명확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모바일용 칩이 5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AI 쪽은 20%, 자율주행 쪽은 10% 정도에 불과한데요. 2028년, 그러니까 5년 후에는 이 부분을 싹 바꿔서 모바일 사업 부분의 비중을 낮추고 AI 부분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바일 비중이 30%, HPC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AI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비중을 32%로 모바일과 거의 비슷하게 가져갈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쪽 14%까지 키우고 또 2028년에는 외부 고객사도 늘릴 거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가 한눈에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50% 차지하고 있는 쪽이 모바일인데 이 부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AI 반도체, HBM을 비롯한 부분이 19라고 되어 있는데요. 32로 늘고요. 자동차 쪽도 약간 증가하는 흐름으로 이 전체적인 매출 포트폴리오 업계의 흐름에 맞춰서 확 바꿀 예정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최근 주가 움직임은 7만원대 초반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죠. 어제 종가는 강보합권 72,700원이었는데 과연 앞으로 반도체주들 삼성전자뿐 아니라 이에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도 조금 바뀔 겁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전략 세워보시죠. 계장은 증권통입니다.